안녕하십니까, 애월 대표 변준환입니다. 오늘은 여름방학을 위한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막막하시죠. 그래서 7가지 핵심 전략을 가지고 여름방학을 어떻게 알차게 보낼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3과 N수생 여름방학 계획을 위한 7가지 핵심 전략. 첫 번째입니다. 현실을 직시하라. 즉 내가 갈 수 있는 현재 위치와 가능 범위를 정확히 설정해야겠죠. 자,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들 흔히 알고 있는 우리나라 대학은 서열화되어 있다. 네, 대부분 알고 계신 이야기죠. 자, 2% 내외 학생들이 서연고를 지원할 수 있고요. 4%가 서성, 한중까지. 그렇죠? 보통 인서울, 그러니까 수도권에 들어오려고 하면 적어도 20%를 벗어나게 되면 어려워진다. 이건 누구나 알 수 있어요. 자, 여기에서 조금 더 구체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떻게 구체화를 시키냐면요, 대학별 누적 백분위 그리고 누적 인원수를 가지고 여러분들 지원 가능한 대학을 설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어떻게 해요? 네, 되게 단순하죠. 여러분들이 봤던 6월, 9월 모의고사에서 나온 백분위가 있을 거예요. 이 백분위를 대학별 모집 인원의 백분위와 일치시켜 보면 지원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알 수 있어요. 자,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보통 0.7%를 벗어나면 쉽지 않다. 그런데 수시에서 뽑는 인원을 제외해 버린다면 여기에서 0.4 정도만이, 즉 40% 정도만이 가능하니까 이 인원에서 0.4를 곱하면 정시 지원 가능 인원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설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나머진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보여지시는 화면에다가 보통 대학별로 정시에서 몇 %를 뽑는지를 가지고 곱하기 0.3, 0.4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어느 정도에서 지원이 가능한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현실적 목표를 설정하라. 모의고사 성적을 기초로 정시 지원선을 먼저 세우시고요. 그리고 나서 내신을 고려해서 수시 6개를 어떻게 지원할지 전략을 세우셔야 돼요. 반드시 이 순서가 바뀌시면 안 돼요. 정시 지원이 어디까지 되는지를 설정하신 뒤에 반드시 수시 지원 가능선을 설정하셔야 돼요. 자, 그 밑에는 선생님이 실제로 컨설팅을 했던 학생의 일부 자료를 캡처해서 가져온 거예요. 한번 살펴볼게요. 이 학생 성적을 보면 국어 4등급이었고요. 작년 학생이에요. 수학 3등급, 영어 4등급, 그리고 여러분들 생윤하고 사문. 생윤하고 사문이 여러분들 영어가 89점이었네요. 이거 89점이 아니었는데. 그렇죠. 영어 등급이 4등급 나왔던 학생이에요. 그리고 한국사 2등급, 내신 평점 4점대 후반으로 나왔어요. 보통 이 점수면 인수도권이 사실상 어렵게 되죠. 자, 9월 모평 가채점 결과를 했는데 이때 여러분들 국어, 수학은 그대로인데 영어가 성적이 좀 많이 올랐고요. 나머지는 큰 변화가 없었어요. 백분위를 살펴보면 수학이 동점자들에 비해서 잘한 편이었고 국어하고 탐구 점수가 좀 낮은 편에 속하는 학생이었죠. 이 학생의 성적 조합을 봤을 때 국수사 조합이 가장 좋았는데 문제는 그게 21.1%, 그러니까 인서울 할 수 있는 20% 바깥이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내신 평점이 4점대 후반의 일반고 학생이었기 때문에 이 학생은 내신으로만 지원을 하기에는, 즉 종합이나 교과를 지원하기에는 쉽지 않은 전형의 학생이었어요. 자, 먼저 정시 지원 가능성을 설정해 보니 먼저 동덕여대 국사학과나 독일어과가 가능성이 20에서 40%인데 이건 실제 프로그램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나와요? 위험이라고 뜨는 유형이에요. 보통 100명이 지원했을 때 80명 정도의 합격을 할 때, 즉 합격률이 약 80%에 이를 때 우리는 이 지원을 적정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해가 되시죠? 따라서 프로그램에서 적정이라고 100% 합격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합격 가능성이 높다죠. 위험도 합격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합격 가능성이 적어도 50% 이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수도권에서는 수원대 자유전공이 50에서 70% 정도로 소신 지원이 가능한 정도였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지방대 소신 지원이나 위험 정도였죠. 자, 이런 학생이 실제로 교과나 종합으로 지원을 한다면 현실적으로 지원이 어려워지죠. 물론 지방권의 학교를 선택을 한다면 역시 가능해요. 그러나 이 학생은 수도권을 목표로 하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웠죠. 이 친구한테 남은 옵션은 오직 작년 기준의 논술과 적성이었어요. 그렇죠? 논술과 적성. 성신여대, 한양대, 리카, 연대, 서울여대가 2합6으로 작년에 최저를 만족시켰고, 그 다음에 덕성여대 여러분들 2합 7이었는데 이 중에서 성적을 집어넣어 보니 덕성여대만 여러분들 최저가 충족되는 유형이었죠. 거기에 최저가 없는 대학들을 지원 가능하고, 그 다음 작년까지 있었던 적성의 요 4개 대학을 지원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자, 이렇게 이 친구들은 수시에서 자기 라인이 어느 정도인지를 먼저 파악한 다음에 정시 지원 가능성을 설정하고 수시를 다시 어느 범위까지를 결정할 건지를 확연히 하셔야 돼요. 자, 세 번째 전략, 학습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라요. 자기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전략 과목과 취약 과목, 그리고 과목의 파트별로 다시 전략과 취약 부분을 나누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영어가 대단히 취약 과목인데 단어, 독해, 문법, 듣기 중에서 예를 들면 듣기와 단어 부분은 매우 잘하고 있지만 독해와 문법은 취약하다라고 했을 때 우선순위를 정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문법이 안 돼서 동시에 독해가 안 된다 그러면 문법부터 해결을 하고 가셔야겠죠. 그렇죠? 짧은 시간 내에. 자, 네 번째, 현실적으로 가능한 공부량을 계산하라. 무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공부 가능한 계산량은 예를 들면 학생들이 막연히 공부량을 설정하는데 그렇지 않고 보통 30분이나 1시간 단위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 공부량을 반드시 측정해 보셔야 돼요. 과목별로 이렇게 표를 만드시고요. 국어, 영어, 수학, 그리고 30분 단위로 해서 내가 어느 정도의 공부를 할 수 있는지를 반드시 체크해 보세요. 다만 이게 기본 강의냐 문제풀이냐 모의고사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내용별로, 과목별로, 파트별로 30분 단위, 1시간 단위의 공부량을 반드시 자신이 알고 계셔야 돼요. 다섯 번째, 일일 사회, 일일 학습 진도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아침, 점심, 저녁, 잠자기 전 목표와 달성 진도를 반드시 비교해서 내가 어느 정도까지를 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선생님,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파트는요. 아침과 잠자기 전에 확인이에요. 왜 중요하냐? 아침은 여러분들 이미지 트레이닝이라는 중요한 트레이닝을 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미지 트레이닝이라는 건 내가 오늘 할 목표들을 이렇게 설정하고 나서 쭉 시간대별로 머릿속에서 내가 이 공부들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상상해 보시는 거예요. 시간 내에. 그게 바로 이미지 트레이닝이에요. 두 번째, 잠자기 전에 리마인드 트레이닝은 뭐냐면 내가 했던 계획표대로 이룬 것도 있고 이루지 못한 것들도 있는데 왜 이룰 수 있었는지, 또 이루지 못한 건 어떤 문제점으로 이루지 못했는지, 친구와 대화를 하느라고 못했는지, 친구와 또는 잡담을 하느라고 못했는지, 또는 엄마에게 전화를 와서 못했는지, 여러 가지 여러분들 사정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정들을 다 고려하면서 여러분들 왜 내가 못했는지를 반드시 10여 분 동안 리마인드를 해보세요. 이때 자신이 부족한 점과 왜 실패했는지 원인을 분석하게 돼요. 자, 여섯 번째, 일주일 단위 학습 진도 달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일일 단위로 4번 체크했다면 일주일 단위로 다시 한번 체크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국어의 목표 분량이 수능 특강 140페이지를 일주일 안에 해결하는 거였는데 실제로 달성 분량은 100페이지밖에 안 됐다면 미달 분량이 무려 40페이지죠. 그러면 이 40페이지를 다음 주에 반드시 포함시켜서 여러분들 해결을 해야겠죠. 그렇다면 다음 주에는 무려 180페이지의 내용을 어떻게
7일 안에 해결할 것인지 다시 계획을 짜셔야 돼요. 이해가 되셨죠? 자, 7번째 마지막이에요. 선생님, 저는 못하겠어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럴 때는 과감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무슨 말이에요? 현 위치나 수시 정시 지원 가능성이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전문가의 도움을 반드시 받으세요. 쌤, 계획표도 잘 짜지 못하겠어요. 일일 공부량을 어떻게 설정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여러분들은 고3과 재수생이에요. 여러분들에게는 시간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그걸 모르는 걸 붙잡고 하고 있느니 전문가에게 그 시간과 노하우를 사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따라서 에월에서는 대입 수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고요. 물론 오시게 되면 정시 지원 가능성과 수시에 어떤 지원이 가장 효율적인지를 알려드려요. 그리고 혹시 이런 학생이 있을 수 있죠. 저는 고3 아니고요. 재수생도 아니고 중학생이에요. 그런데 우리 애가 또는 학부모님이 우리 애가 어떤 진로와 어떤 방향으로 설계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약점이 있는지. 그럴 때는 에올의 중등진로 학습 컨설팅을 받으시면 MBTI 분석을 통해서 성향에 맞는 공부법과 그 다음에 공부의 문제점 분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대안까지 체계적으로 제시해서 자신의 문제점을 쉽게 개선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니까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고3 재수생들이 어떻게 여름방학을 알차게 보낼 수 있는지 7가지 핵심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애월 대표 변준환이었습니다.